자, 이번 시간은 9단원 합성함수와 역함수입니다.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두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먼저 합성함수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합성함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름은 나와 있잖아. 이름에도. 자, 합성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한다. 두 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한다. 합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의 함수로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지.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요. 자, x라는 집합이 있어요. 정의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x라는 원소가 있겠죠. 한 원소를. 자, 그러면 y라는 또 집합이 있어요. 공역입니다. 그 안에 여러 원소 중에서 y라는 놈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f라는 함수는 너 x를 어디로? y로 이렇게 대응시키는 그런 함수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가 있대. 자, 또 다른 함수는 y를 정의역으로 가져요. 그 안에 무슨? y라는 원소가 있겠지. 그 다음에 z를 공역으로 가져요. 그 안에 z라는 원소가 있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g라는 함수는 그지? 저 y를 z에 이렇게 대응시키는 그런 함수래. 그럼 봐봐. 자, 두 개를 합성한다는 무슨 의미냐면 x라는 원소를 그지? 두 개를 이렇게 자 나란히 써볼게. 이렇게 써보면 x라는 원소를 f라는 함수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시켰어요? y로 대응시켰지. 그지? 그리고 그 y를 그 계산된 결과 y 함수값이지. 그 y를 g라는 함수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시키나? z로 이렇게 대응시키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단계적으로 적용시켜서 결과적으로 x라는 원소를 어디로 그치? z라는 원소로 바로 대응을 시킨 걸로 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중간 단계 생략해서. 그치? 중간에 y를 거쳐서 z로 대응됐지만 처음과 끝만 쳐다보면 결국 x라는 원소가 z로 대응됐네. 그럼 너도 뭐야? x가 z에 대응되는 함수지. 그치? 그걸 뭐라 그래? 실질적으로 f와 g 두 단계를 거쳐갔지만 하나의 함수로 본다면 x가 z로 대응되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얘기해요. 이해되겠지? 두 단계를 거쳐서 만든 결과를 하나의 함수처럼 보는 게 합성함수야. 그리고 그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가운데 빈 동그라미를 조그맣게 그려주시면 돼. 이게 합성함수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뭐 합성이라고 읽기도 해. G 합성 F라고. 그 다음에 영어로 뭐 닷, 동그라미 점이니까 닷, 그지? G 닷 F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야? 먼저 F 함수에 의해서 어떤 원소를 대응시키고요. 그 함수 값을 G라는 함수에 의해서 다시 대응시켰을 때 최종적인 그 대응 관계를 우리가 둘의 합성함수라고 하는구나.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지. 뭐니? 왜 먼저 F를 먼저 했는데 F가 뒤에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합성한 G를 앞에다 써줍니까? 이런 거잖아. 이건 간단해요. 우리가 보통 함수 쓸 때 F 쓰고요. 그 정의역을 갖다 쓰지. fx라고요. 그러면 합성함수도 그 정의역을 갖다 쓸 거라고요. 그럼 써보니까 어때요? 와우, 그지? F랑 X가 같이 가까이 있지. 그러니까 누구 먼저 합성하라고 읽으시면 돼. 뒤쪽에는 가까이 있는 F 먼저 합성하고 그 다음 멀리 있는 G를 합성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이거 나오면 이렇게 표현을 바꿔줄 수 있어요. 먼저 X를 F 함수에 집어넣고 함수값을 끄집어내면 그 결과를 다시 어디야? G라는 함수의 정의역으로 갖다 쓰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합성함수로 해서 먼저 합성되는 fx의 합성함수에서 먼저 합성되는 f라는 함수의 뭐가 계산된 결과 즉 치역이 결국은 뭐라고 써있는데 그 다음 함수 g의 뭘로 쓰이니? 정의역으로 쓰인다는 얘기야. 그치? 합성함수는 그 f 첫 번째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그 다음 함수의 정의역으로 쓰인다고요. 이게 누구 자리니까 우리가 fx 쓸 때 이게 누구 자리야? 정의역이 오는 자리잖아. 그치? 그러면 gx의 정의역 자리는 지금 누구 와 있어요? fx, 즉 fm수의 치역이 와 있잖아. 되겠니?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합성함수의 존재 조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조건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뭔데요?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그렇지. f함수의 치역이 그 다음 함수 g의 정의역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지? 반드시 이 치역이 그 다음 함수 g의 정의역에 뭐가 돼야 돼?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럴 때에만 합성함수가 존재할 수 있고요. 저렇게 포함되지 않을 때는 존재할 수 없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F 함수가 이런 게 있대. 1, 2, 3을 4, 5, 6에 대응시키고 있대. 이렇게. 이게 F라는 함수야.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정역이 4, 5야.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있대. 그럼 4는 7로, 5는 8로 간대. 그럼 봐봐. F에서 어디 갔냐? 1, 2, 3이 4, 5, 6으로 대응됐지. 너는 뭐야? 치역이지. F의 치역이지. 근데 그 다음 G라는 함수를 찾아보니까 G라는 함수는 정역에 누구밖에 없어요? 4, 5밖에 없지. 그럼 너를 합성한다고 쳐봐. 여기에다 합성한다고 쳐봐. 그럼 새로운 집합을 7, 8, 9를 갖다 놓는데 G라는 함수에서 어떻게 하니? 4는 7로 간다 그랬지. 5는 8로 간다 그랬지. 근데 6은 갈 데가 있니 없니? 없잖아. 왜? G라는 함수의 정역에는 누가 빠져 있으니까? 6이 없으니까. 6이 없으니까 F에 의해서 함수값 3, 3이라는 원소는 6으로 왔는데 그 6이 갈 데가 없어요. G라는 함수에 의해서. 맞아요? 그럼 이러면 지금 분명히 함수가 존재하려면 정역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그 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의 짝은 합성함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럼 너는 함수가 아니게 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합성함수가 존재하려면 첫 번째 합성된 함수의 치역, 노란색 부분의 치역이 결국 그 다음 함수의 정역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그지? 애초 F의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간간히 물어봅니다. 합성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그 다음 함수의 정역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야? 합성함수에서 함수값 찾는 거는 뭐니? 그치? 꼬리물기야, 꼬리물기. 자, 볼게, 위에 문제. 이거 뭐라 돼 있어? GF1이지. 자,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이거 쓰라고요. 이게 좀 편해, 읽기가. 이렇게 쓰시라고요. 익숙해지는까지는. 그럼 뭐야? F1을 먼저 계산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F1은 뭐야? 1을 F2에서 대응시키면 어디로 가니? 2로 갔지? 그럼 그 F1이 2가 됐으니까 결국 뭐야? 우리는 G2를 구하는 거 같잖아. 그치? 그럼 2가 어디로 가니? 2가 다시 G에 의해서 4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4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지. 자, 너는 GF2라고 쓰세요. 그러면 F2는 뭐니? 2가 어디로 갔냐 하는 거야. 너 어디로 갔니 또? 2로 갔지? 그럼 어디가? G2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 2는 어디로 가니 또 다시? 4로 가지? G2는 4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합성함수의 치역을 물었어요. 그럼 치역은 뭐야? 결국 합성함수가 대응되는 모든 값들을 찾는 거지. 그럼 봐봐요. 1은 어디로 갔냐? 1은 2를 거쳐서 4로 갔고요. 2는 2를 거쳐서 또 4로 갔고요. 3은 4를 거쳐서 5로 갔죠. 그럼 치역은 뭐밖에 없어요? 4하고 5밖에 없네. 그치? 따라 치역은 흰색이야. 치역은 4하고 5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되겠어?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합성함수 이제 성질들을 볼 텐데 합성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냐? 자, 합성함수는 자, 일반적으로 첫 번째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야? F.G랑 G.F랑은 어떻다? 같지 않다. 항상 같지 않다 아니고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같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되겠니? 자,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은 오케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즉 결합 법칙 뭐야? 묶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야. 즉 F랑 G랑 먼저 합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H를 합성하나 자리만 안 바꾸고요. G랑 H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F를 나중에 합성하나 어때? 자리 안 바꾸고 괄호만 바꾸는 거는 가능하다. 자, 니는 뒤에 가서 문제들 보면서 바로 여기 됐네. 문제들 보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지? 우리 일단은 여기서 기억합시다. 합성함수는 자리 바꾸는 거, 즉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요. 괄호 묶는 거, 즉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거는 괜찮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지? 자, 다음 값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네. 자, 그럼 세 번째 성질은 이런 게 있다. 항등함수 앞에서 배웠지, 우리가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니? 항등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기호는 보통 i로 쓴다 그랬지. 그래서 자, 어떤 함수와
항등함수를 합성한대. 또는 자리를 바꿔서 합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 의미가 없지. 함수의 변화를 안 준다는 얘기야. 항등함수가 뭔데? 결국 자기 자신을 대응시키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자, F에 의해서 어떤 원소가 이런 식으로 대응됐어요. 이렇게 대응되었어요. 이렇게 대응됐어요. 세 개 원소로. 그럼 이게 다 뭐가 붙으냐? 항등함수 합성되면 결국 니는 어디로 가냐? 일로 가지. 니도 어디로 가니? 일로 가지. 니도 일로 가지. 그러면 마지막에 합성되는 이 항등함수는 함수값에 변화를 주니 안 주니? 안 주잖아. 그럼 합성함수의 함수값에도 변화를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요. 그치? 어차피 그놈이 그놈 갈 테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항등함수가 합성이 되면은 그게 먼저 합성이 되든 뒤쪽에서 합성되든 함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따 우리가 이제 함성하고 역함수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함수들의 연산도 할 텐데 그때 합성함수가 합성되고 항등함수가 합성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지워버리셔도 되는 거야. 마치 자연수 계산할 때 곱하기 1하고 똑같아. 곱하기 1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 지워버리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항등함수가 합성된다? 지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지? 자, 이런 합성함수의 성질까지 봤으니까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필수 1번 볼게요. 자, 필수 1번 보면 F라는 함수는 X로 Y로 대응되는 함수고요. G라는 함수는 Y를 Z에 대응시키는 함수입니다. 자, 이때 뭘 구하랬냐? GF1을 더하기 G.F-1을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G.F1을 먼저 구해볼게요. 어떻게 쓰라고 했냐? GF1로 이렇게 바꾸라 그랬지? 이렇게. 그럼 F1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1이 어디로 가니? 2로 가지, 그치? 그러면 G2가 되는 거고요. 그럼 2는 G에 의해서 어디로 가니? B로 가네요. 되겠지? 그 다음에 G.F-를 한번 볼까요? G.F-로 쓰라고요. 그럼 F-를 어디로 가니? 1로 가네요. 그럼 G1이 되겠네? G1은 어디 가냐? 역시 B로 가네요. 그럼 B 더하기 B니까 따라서 답은 얼마다? 2B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치역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모든 원소들 한번 다 찾아볼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할게요. 마이너스 1은 1로 갔다가 1이 어디로 가니? B로 갔죠. 그 다음에 0부터 시작할게요. 0은 어디로 가니? 3에 갔다가 3은 어디로 갔냐? D로 갔죠. 1은 2로 갔다가 B로 갔죠. 그럼 최종적으로 치역은 뭐가 되니? 치역은 B, 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다음 필수 2번 볼게요. 뭐 하냐면 그런 문제는 아니구나. 자, 필수 2번 보시면 오케이 직접 이제 합성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하는 거야. 1번 자 GF2를 구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바로 쓰시면 F2가 얼마니? fx에다 2 집어넣으면 되잖아. 2 집어넣으면 2는 4 더하기니까 5지. 그럼 G5를 구하는 문제네. 자, G에다 5 집어넣으면 5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25입니다. 두 번째, H.G-3은요. Hg-3으로 쓰시고요. 자, G-3이니까 G에다 -3 넣어봐요. -3 제곱하면 9. 그럼 H9를 구하세요 하는 거예요. H9는 -9 플러스니까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직접 합성함수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H.G.F 이렇게 되겠지. 이거 어떻게 쓰면 돼? 아니 그냥 fx 먼저 하고요. 그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고요. G에다 집어넣고요. 그 결과 다시 어디다 집어넣고요. H에다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치? 뒤쪽부터 차례대로 합성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H, G, fx인데 지금 fx가 뭐라고 줘져 있어요? 2x 플러스 1이라고 줘져 있지. fx 대신에 2x 플러스 1로 바꾸셔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여기 있는 fx가 문제에서 어떻게 줘있으니까 이렇게 줘있으니까 fx 자리에 2x 플러스 1로 바꿔놓은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g2x 플러스 1을 계산할 차례지. 그지? 그럼 g2x 플러스 1은 gx의 x자리에 누굴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2x 플러스 1을 x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지. g2x 플러스 1은 위에 gx는 x의 제곱이니까 g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그럼 결국은 h g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hx의 x자리에 네가 들어가 있지. 그럼 그대로 왜 h의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h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그 마이너스 x 대신에 2x 플러스 1의 제곱을 그대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주면 합성함수가 완성되는 거야. 됐니?
차례대로 뒤쪽부터 하나씩 바꿔 가시면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어딨냐? 오케이. 혹시 하나 더 해볼까요? 뭘 해볼까? 굳이? 굳이. 유제 2번 다시 한번 볼까요? 유제 9-2번. 3번만 볼게요. 자, H.G.Fg. 자, 이건 뭐야? 괄호 묶는 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H.G.F로 보시면 돼, 이렇게. 그럼 누구 먼저 하는 얘기야? fx를 먼저 하고요. 그 결과를 gx에 집어넣고요. 그 결과를 다시 h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따로 볼게요. 자, fx가 얼마니?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그랬지? 그럼 gfx는 fx 대신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됐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gx 얼만데? 2x 더하기 3인데 2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대신 들어와 있잖아. 그대로 집어넣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겠지. 자, 지금 나 어디 구한 거야? 여기 구한 거잖아, 이만큼.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얼마야? h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치? 이 자리에 들어오면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럼 h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hx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니까 자, 그대로 두고 x만 뭘로 바꿔요? 저기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놈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주시면 합성함수가 완성되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함수값을 구할 때는 미쳤다고 이렇게 합성함수 식을 만드니? 아니지. 함수값을 바로바로 계산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합성함수의 식을 원할 때만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3번 보시면 자, fx와 gx가 역시 주어져 있는데 이건 뭐야? 우와, 자리를 바꿨는데도 항상 같대. 자,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지. 항상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교환법칙이 항상 성립할 때 f 마삼을 구하랬어. 그럼 뭐니? f.gx랑 g.fx가 같대. 그럼 구해보세요. f.gx랑 그 다음에 gfx랑 같대. 진짜 구해서 한번 비교해보자는 얘기야. 자, f.gx는 gx가 지금 얼마니? 2x 플러스 4잖아. 그지? 그럼 f2x 플러스 4는 fx의 x자리에 2x 플러스 4를 대신 집어넣으면 되겠지. 정리하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gfx는 자, fx자리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k를 넣고요. 자, 그 다음에 gx가 2x 플러스 4니까 2 x자리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k를 대신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6x 플러스 2k 플러스 4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두 함수가 같으려면 일단 1차원 계수는 똑같으니까 어디만 같은데? 상수함 같으면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k가 2k 플러스 4랑 같다. k는 마이너스 16이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k가 완성됐지? k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6이라고요. 마이너스 16.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된다고. 자, 이때 뭘 구하라고 했었나? F3을 구하랬지. 그럼 F3은 F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k가 되는 거고요. k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쉽다. 그지? 필수예제 4번 보시면 자, 함수 h 구하기입니다. 두 함수에 대해서 h 구하는 거. 자, 너는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형태가 조금 달라져. 자, 첫 번째는 뭐냐면 f.hx가 gx랑 같아지도록 하는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 여기 hx가 궁금한 거. 그지? 그럼 자, 1번 봐봐. 너 어떻게 풀었어? 했어? 이렇게 풀었어? 했잖아. 항상. 이게 좀 편해, 보기가. 그게 gx랑 같다는 뜻이지. 근데 지금 내 hx가 몰라. 원래는 hx식이 주어지면 여기에 hx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지? 그 놈을 어디다 집어넣냐? 여기 있는 fx의 x자리에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근데 hx식이 지금 뭔지 몰라. 모르면 못해? hx 통째로 집으면 되지. 즉 fx의 x자리에 hx를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이 hx 플러스 1로 쓸 수 있겠네. 좌변은. 우변은 gx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쓸 수 있어. 그럼 지금 내가 뭐 거는 거야? hx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여기 있잖아. 그럼 식을 적당히 이항시켜서 계산해주면 되겠네. 이 h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따라서 hx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우리 합산함수 구할 때는 그치 그 식을 주어진 x자리에 대신 바꿔 넣는 거잖아. 근데 hx가 있으니까 h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볼까? 조금 다릅니다. 자, 이번엔 뭐야? hfx가 gx가 같아지는 그런 hx를 찾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봐봐. 어때? fx를 hx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hx를 모르잖아. 근데 나 대신 fx는 알지. 그럼 fx 대신에 뭘 쓸까요? 2x 플러스 1로 쓴다고요. 그게 gx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래. 됐음?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hx가 궁금한 거잖아. hx가 궁금한 거라고요. hx가 궁금한데 h2x 플러스 1을 나는 찾게 되었어.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x로 바뀌었으면 좋겠지. 근데 이미 x라는 변수를 쓰고 있으니까 아쉽지만 일단 뭘로? t로 바꿀게요. 치환한다고요. 2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합니다. 따라서 x는 2분의 t-1로 바꿔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자, 위에 있는 이 식을 온통 t로 바꿀게요. 그럼 ht는 마이너스 4 곱하기 x 대신에 뭐 집어넣어? 2 t-1을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2t-1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5가 되겠네. 자, ht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5야. 변수 바꿔 상관없지. 이제는 h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구해지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두 개가 hx가 먼저 합성되냐 뒤에 합성되냐에 따라서 조금 푸는 방법이 달라지. 그치? 그 차이를 보시면서 두 가지를 다 연습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5번 볼게요. 자, 이제 합성함수야. f의 n승꼴의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의 추정 문제야. 추정은 이제 예상해보는 문제거든. 자,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런 표현. 자, 이거는 문제들에서 달라지잖아요. 항상 문제들 이렇게 조건을 줘. 근데 다 같은 의미로 보셔도 돼. 그치? 같은 의미. 즉 무슨 말이냐면 f의 1승은 그냥 f네. 1승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f의 2승은 f랑 합성했던 거네. f의 3승은 f의 2승에다가 f를 다시 합성한 거네. 그러면 f의 n승은 f의 n-1승에다가 f를 한 번 더 합성한 거네. 결국 무슨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한 거야? f 함수를 몇 번 합성했다? n번 합성한 함수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지? f라는 함수를 n번 합성한 함수구나.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거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F99의 0이지. 뭐니? F0을 몇 번? 99번 합성하세요 라는 거야. 자, 근데 생각해봐. 99번, 100번, 101번 하는 거는 직접 99번을 다 합성하라는 얘기야? 아니지. 무슨 말이야? 반복되는 규칙 찾기야. 규칙 찾기. 반복되는 규칙만 찾으면 99번까지 일일이 해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일단 해봐야지 규칙이 나오는 거니까. 그치? 자, F 한 번 합성하면 어떻게 하니? 0은 어디로 가니? 1로 가지. 대응 보세요. 주어진 거. 그 다음에 두 번 합성하면 0이 1로 갔다가 한 번 더 가면 어디 가니? 1은 다시 어디로 가니? 2로 가지. 세 번 합성하면 자, 두 번까지 2로 갔다가 한 번 더 합성하면 어디 가니? 다시 0으로 가겠지. 네 번 합성하면 0이 다시 어디로 가니? 1로 가지. 이제부터 뭐니? 반복되겠네. 얼마큼 반복된다고요? 요만큼이 반복되네. 1, 2, 0 순으로 반복되겠네. 라고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99번은 몇 개씩 반복되니까 3개씩 몇 번? 33번 반복되고 땡이네? 그럼 마지막에 오는 놈 누가 되겠어요? 그치? 3번에 딱 끝나버리니까 떨어지니까 2가 되겠지. 그러면 F99의 0은 누구랑 같다? F3의 0하고 같으니까 답은 얼마다? 너는 0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마찬가지로 해보자. F 얼마니? 100의 1이지. 100의 1은 자 해봐. F1의 1은 어디로 가니 처음에? 1은 2로 갑니다. F2의 1은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합성하면 2는 다시 어디로 가니고 0으로 가고요. F3의 1은요. 그걸 다시 또 합성하면 1로 가겠죠. F4의 1은요. 다시 1을 들고 가면 어디로 가니? 2로 가겠죠. 반복되네. 이만큼 3개씩 반복되네. 그러면 이때 100은 3개씩 33번 하고도 한 번 더 가지. 자, 뭐야 이거? 딱 떨어지면은 넌데 한 번 더 갔으니까 어디로 가겠냐? 니가 되겠지. 그래서 니 값은 얼마입니까? 2라고 할 수 있겠네. 이거는. 그지? 그런 식으로 F101의 2도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101의 2도 해보면 F101의 2는 자 F1의 2는 한 번 하면 2는 어디 가냐? 0이지. F2의 2는 한 번 더 합성합니다. 0이 다시 어디로 가니? 1로 가지. F3의 2는 1은 다시 어디로 가고요? 2로 가죠. F4의 2는 다시 어디로 가니? 2는 다시
0으로 가지. 아, 이거 또 반복되네. 0, 1, 2 수로 반복되네. 근데 이때 뭐야? 101은 3개씩 몇 번? 33번하고도 몇 번 더 가니? 2번 더 가지. 그러면 33번 돌면 여기서 끝날 텐데 2번 더 도니까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겠다, 그치? 그래서 답은 얼마 되는? 1이 되겠네. 그럼 여기 딱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1이야. 그러면 우리가 찾는 답은 0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이라. 그럼 얼마야? 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이건 합성함수의 추정이라 그래. 그치? 규칙을 추정하는 거야. 그러면 몇 번이든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야. 자, 다 똑같은 표현들 나오지, 그치? 이런 표현들 다 문제마다 동일하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치? n번 합성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좀 까다로운 건데 합성함수의 그래프 문제예요. 자, 이거는 좀 괜찮은데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필수제제 6번. 자,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도 같이 그려줬어요. 그때 주어진 합성함수들의 값들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야. 자, 일단 y는 x라는 직선을 왜 줬을까? y는 x라는 직선을 왜 줬을까? y는 x라는 직선을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니? 지금 좌표가 x축에만 a, b, c, d, e가 정해져 있지. 그걸 어떻게 돼? y축으로 옮겨가시란 얘기야.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h. 왜? y는 x 위에서는 x좌표, y좌표 똑같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얼마 돼? b가 되겠지. 이렇게 옮겨가시란 얘기야. 여기는 c가 되겠고요. 여기는 d가 되고요. e는 굳이 안 찍어도 되겠다. 그죠? 자, 그래놓고 문제 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X축에 있는 좌표를 Y축에 옮겨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뭐 구하는 거야? FCG. 그럼 먼저 FC를 구해야겠네. 자, FC는, 자, C는 어디로 가니? C는 뚜뚜뚜뚜 해서 누가 함수값 읽는 거니까 그래프를 찾아야지. FX 그래프. 여기지. 그럼 만난 데 어디야? 일로 오겠지? 얼마야? B네. 그러면 FC에서 FB로 바뀔 거고요. 자, FB는 또 어때? 또 B에서 가야지. B에서 뚜뚜뚜뚜 가면 어디야? 아, 그때 함수값은 얼마 나오니? A가 나오네. 따라 최종적인 답은 A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어? 자, 두 번째는 보자. 뭐가 다른지. FX가 얼마란 얘기야? B지. 거꾸로 찾아가는 거네. 그럼 일단 뭐야? FX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를 T로 바꾸면 FT가 얼마가 되니? B가 되는 그런 T를 찾지. 그럼 어디서 이제? 어디서? Y축에서 B를 잡은 다음에 그때 X좌표를 읽어가세요. 우리 아, C네. 그치? 그러니까 FC가 B가 되니까 이때 T는 얼마 된다는 얘기야? C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T 대신에 C를 집어넣으면 FC가 됐니? 그러면 FX를 T라고 그랬는데 그럼 FX가 얼마가 되면 방금 구한 C가 되는 한 또 X를 찾으시면 되겠지. 또 봐봐. 어디가?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C가 되냐? Y에서 C를 찾아서 읽으시면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니? 뚜뚜뚜 내려오면 얼마 되니? D를 넣어야 되네, 그치? 따라서 널 만족하는 X는 얼마다? D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시면 돼. 그치? 함수값이 주어질 때는 어디를 읽으라고요? Y축에서 좌표를 읽어서 그때 X좌표를 찾아가시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어디서부터 하니까? 원래 계산할 때는 여기 안쪽부터 계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바깥쪽에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 함수값이 주어질 때는 어떡하니? 당연하게 거꾸로 가야 되니까 너 안쪽을 t로 치환해서 바깥쪽 거부터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인 c를 가지고 안쪽 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되겠습니까? 충분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발전 예제인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지금 여기 보기에 주어진 거는 조금 쉬운 편이야. 쉬운 편이니까 문제되지 않는데 조금 어려운 걸 가져오면은 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발전의 실험 보면 자,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 중간에 꺾여지네. 어디에서? x는 0을 기준으로 꺾여지네. 그럼 fx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 fx는 자, 0보다 작을 때는 뭐니? 요런 직선이지. 0보다 작을 때는 요런 직선이지. 요런 직선. 요런 직선. 그럼 네 직선의 방식 한번 만들어 볼까? 기울기 얼마니? 기울기 얼마야? x 1점 갈 때 y도 1점 가있지. 기울기 1이야. 기울기 1이야. 그럼 y는 x. 그 다음에 y절편 1이지. x 플러스 있다, 그치? x가 뭐 할 때? 0보다 작을 때는 저렇대요. 그리고 그럼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는 어디야? 요놈이네. 요놈. 뭐야? 상수함수네? 계속 얼마로 일정하니? y는 1이지. 요렇게 fx를 쓸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래 놓고 gx는 얼마라고 했어? gx는 항상 일정하게 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때 뭘 구하라 했습니까? fgx의 합성함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fgx의 합산함수를 구하라 그러는데 잘 봐. fgx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럼 앞에 한 것처럼 gx가 얼마인데요? gx 대신에 x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fx의 x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근데 fx 식이 몇 개니? 두 개잖아. 두 개. 두 개지. 그지? 그러면 둘 중에 어디 집어넣을 거냐? 아니 그게 들어가는 x의 범위에 따라서 들어가는 식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다시. 지금 내가 뭐 구하고 싶은 거야? f.gx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면 fgx를 구하는 거지. 그럼 fgx는 원래 애초에 x가 있던 자리가 뭘로 바뀌었어? gx로 바뀌었지. 그럼 이 gx를 여기 있는 x 자리에 대신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어떤 걸 만족해야 되니? 그 들어가는 놈이 뭘 만족해야 되는데 0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사실. 그지? 여기서는 x를 집어넣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은 거고요. 이제는 뭘 집어넣을 거야? gx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gx를 저 x 대신에 집어넣으려면 gx 플러스 1이 되겠지. 근데 그때는 뭘 만족해야 되니? 들어가는 gx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할 때 저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럼 gx가 뭐 할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밑에 식에다 집어넣어야겠지. 그럼 1에다가 집어넣어봐야 어차피 1이잖아. 요렇게 만들어지겠네.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와, gx 플러스 1은 gx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요? gx 대신에 gx가 얼마나 갔냐? x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도 다 x 플러스 1로 바꾸면 되지. 됐음? 그럼 이제 정리만 해보시면 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언제?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x가 마일보다 작을 때예요. 그 다음 1이 될 거예요. 언제?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뭐야? f.gx라는 합성함수를 만든 거야 지금. 이해돼? 자, 다시. 지금 f.gx니까 gx를 먼저 계산해서 fx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fx를 쳐다봤더니 fx의 식이 몇 가지야? 두 가지라고요. 그지?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x가 요런 값의 범위를 가질 때 위의 식을 쓰고요. 요런 값의 범위를 가질 때 밑의 식을 쓰란 얘기야. 근데 이제 x에 뭘 집어넣을 거니까? gx를 집어넣을 거니까 gx가 요런 값을 가질 때 gx가 요런 값을 가질 때 여기다가 집어넣으란 얘기지. 그래서 요 fx에서 x를 모두 gx로 바꾸면 뒤에도 다 같이 그냥 gx로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 왜? 똑같은 게 들어갈 거니까. 그지? 그래서 gx가 0보다 작을 때 g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이 될 겁니다. 됐니? 그럼 gx가 x 플러스 1이니까 그 gx를 x 플러스 1로 바꿔서 정리해 주시면 합성함수의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니까 이렇게 풀어도 무방한데, 자, 이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함수를 합성하는데 gx는 온전하게 하나의 함수인데 fx가 어때? 이 x는 0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지. 꺾여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식이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합성함수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구분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쪽에 집어넣는 거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이쪽에 집어넣는 거라고. 근데 저 x 자리에 지금 들어올 게 누구야? gx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g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집어넣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gx를 계산한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쪽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즉 먼저 합성한 함수의 무가 먼저 합성한 함수의 치역이 y값이 0보다 작냐 크냐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구분하려 봤더니까 그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작다를 구분하는 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작다로 구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성함수의 범위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야. gx가 0보다 크다 작다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gx가 0보다 커진다 작아진다를 나누는 경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작냐니까. 자, 이거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참 되게 애매한데 잘 봐요. 여기 쌤이 다른 걸 한번 가져왔어. 이제 수학의 바이블에 있는 문제인데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여기도 뭐야? 합성할 거야. 뭘 합성할 거니? g.fx잖아. 그지? gfx를 구하는 거야. 그럼 fx를 먼저 하겠지. 아까 똑같네. fx가 어때요? 그잖아. 일정하잖아. 식선 하나뿐이지. 그치? 꺾인 적 없지. 식이 하나뿐이라고요. 굳이 fx 식을 쓰면 fx는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네. 근데 gx는 식이 몇 개야? 두 개네. 자, x가
0에서 1 사이에는 얼마예요? 2로 일정하지. 그리고 x가 1에서 2 사이에는 얼마예요? 기울기가 1 증가할 때 2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x, 이너스 0 됐으니까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럼 자, fx는 일단 완성이 됐어. 뭘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일정해. 그걸 다시 이제 gx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gx의 식이 어때? 두 개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이렇게 보세요. 그래프가 있으니까. 자, 너는 구간 필요 없으니까 전체를 일단 하나의 구간으로 보시면, 그치? 왜 식이 동일하게 나오잖아. 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쓸 수 있지. 근데 그걸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0부터 2까지 y 값이 튀어나오지. 그지? 합성함수 아까 처음 얘기할 때 거 기억나나? 첫 번째 합성된 함수의 치역이, 즉 녹색 부분이 그 다음 함수에 뭘로 들어가는가? 정역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요. 그지? 요 놈을 계산해서 여기 그 다음 함수 g의 정역으로 들고 와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녹색을 그대로 들고 g라는 함수를 넘어갔더니 어때? 어디에 집어넣을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왜? 0부터 2까지 나와버리니까 그 중에 일부는 위에 식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고 일부는 밑에 식에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또 구분을 하려면 오기 전에 먼저 나눠서 오시란 얘기야. 오기 전에 나눠서 오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너를 통째로 가져오지 말고요. 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어차피 그 다음 함수에서는 0과 1, 1과 2에서 함수가 달라지니까 0과 1, 1과 2에서 달라지니까 즉 y값을 누굴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나눠서 오시란 얘기야. 그럼 1을 기준으로 0과 1 사이를 나눠 오시면 나는 그걸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1과 2로 가져오시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내가 어느 식에다 집어넣어야 될지 분명하게 나오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1과 1 때는. 그치? 그럼 애초에 저렇게 y값이 0과 1, 1과 2로 구분되려면 애초에 x값을 또 쪼개야 되는 거네. 그치? 이렇게 통째로 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지. 쪼개라고요. 1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니까 1을 기준으로 나누면 여기도 1이 떨어지겠네. 따라서 제초의 x값을 여기와 여기 사이에 하나 나누고요. 여기와 여기 사이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거네. 범위를 나눠서.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야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분명히 0과 1 사이일 때는 맞니? 그때는 누가 되니? gfx로 구할 텐데 물론 fx식은 달라지지 않아요. g 얼마야? fx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이제 어디에다 대입하냐의 차이야. 지금 요 x가 요 범위에 있을 때는 x가 요 범위에 있을 때는 그치? x가 요 범위에 있을 때는 y 값은 어디 나오니? 함수값은 여기서부터 2까지 나오지. 1부터 2까지 나오잖아. 1부터 2까지. 그지? 그럼 1부터 2까지니까 들고 가면 뭐 들어가니? 하나씩 있는 이 부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식에다 집어넣어야 돼? 밑에 있는 요 식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다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2 x 대신에 아까 구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2x가 되겠네. 두 번째, x가 이번에는 1과 2 사이면은 gfx에서 fx는 여전히 하나니까 식이 g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보세요. 이번에는 자, x가 1과 2 사이니까 그때의 y값은 그래프를 따라 보시면 여기 나오지. 0부터 1까지 나오지. 그럼 걔를 들고 오면 어디라? 여기로 들어가겠지. 그럼 어느 식에 집어넣게 되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들고 어디에 집어넣을 거야? 2에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상수함수니까 뭘 들어도 그냥 2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자, 누굴 기준으로 나눌 거야? 1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는 누굴 그리고 2x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2x 그래프. 이렇게. 여기가 얼마 되겠어?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릴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는 누굴 그래프? 2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찾는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야. 되겠어? 자, 그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 여기 있는 표현 바꾸기 이동 문제일까? 자, 이거 난리네. fx도 gx도 둘 다 꺾여져 있어. 참. 자, 일단 써볼게. f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x는 두 개네. 자, x가 0에서 2분의 3까지는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2분의 3분의 3이니까 2지. 그지? 2x네. 그 다음에 x가 2분의 3부터 어디까지는? 3까지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x고 y좌편 3 집어넣으면 플러스 6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gx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있네. gx도 나눠보자. x가 0에서 1까지는 2x네. 근데 x가 1에서 3까지는 얼마 이게? 기울기가 2 증가할 때 1 증가했으니까 2분의 1x.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이거 나오면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보자. 우리가 지금 구할 게 뭐니? fx를 먼저 합성하고 그 다음 g를 넣는 거지. 그러면 봐봐. 아까처럼 fx를 먼저 합성했더니 0부터 3까지가 들어갔더니 y값이 어떻게 나와? 0부터 3까지 나오지. 근데 문제는 애초에 fx부터 어때? 함수가 두 개로 나눠지니까 x를 구분해야겠다. 누굴 기준으로? 여기 2분의 3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되겠지. 그치?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요식 쓰는 거고요. 2분의 3보다 클 때는 요식을 써야 되니까. 아, 일단은 구간 나눠야 되는 기준을 찾았다. x 얼마? 2분의 3을 기준으로 일단 나누겠다. 근데 봐봐. x를 0부터 2분의 3까지 나누고요. x를 2분의 3부터 어디까지? 3까지로 나눠 봤는데, 자, 0부터 2분의 3까지 집어넣었어요. 0부터 2분의 3까지 집어넣었더니 그때 y값이 어떻게 나왔니? 그렇지. y값은 그래프가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오잖아. 어디야? 0부터 3까지가 다 나오지. 그럼 그 놈을 들고 다시 어디로 가야 돼? gx의 함수의 정의로 가야 되는데 어디야? 이렇게 들어가 버리겠지. 그럼 또 문제 생기잖아. 오씨, 0부터 1까지랑 1부터 3까지가 분명히 대입하는 식이 다른데 통째로 0부터 3까지가 y값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잘라와 하는 거야. 잘라와. 어떻게? 아,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너 y값도 누굴 기준으로 잘라와? 1을 기준으로 잘라와 하는 거야. 1을 기준으로. 그치? 무슨 말 알겠어? 0부터 fx가 0부터 2분의 3, 2분의 3부터 3까지 두 개의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x를 그걸 기준으로 나누었어요. 근데 0부터 2분의 3까지를 들고 갔는데 y값이 0부터 3까지로 다 나와버렸어. 그러면 그걸 들고 gx로 가면 대입할 수 있는 게 확인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잘라 오셔야 된다고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분명히 네가 0부터 1까지가 지금 필요한 거니까 그치? 0부터 2분의 3도 0부터 1까지랑 1부터 3까지로 나누자.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그럼 요만큼 나누자는 얘기야. 그럼 그때 얼마겠어? y가 1이 되려면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2분의 1을 기준으로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야. 2분의 1을 기준으로 자 요만큼 나누면 여기는 어떻게 돼?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 나오니? 0부터 1까지 나오지. 그럼 그놈 들고 어디로 가면 돼? 여기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y값이 어디 나오니?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나오지. 그지? 그럼 어디야? 요만큼 나오지. 그럼 그 1부터 3까지 값은 들고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구분이 되겠지. 아, 그러면 나는 fx가 2분의 3을 기준으로 나눠져서 나눴는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얘기네. x는 다시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나누고요. 그리고 x는 2분의 1부터 다시 어디까지 나누셔야 된다? 2분의 3까지로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만 쳐볼게. 마찬가지야. 자, 이번엔 어디야? x가 2분의 3부터 3까지야. 2분의 3부터 3까지인데 내가 2분의 3부터 3까지 딱 들고 갔더니 y값이 어떻게 나오니?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3까지 다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걸 들고 이리로 갔더니 또 나눠와 하는 거지. 나누세요.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되니? 역시 0부터 1, 1부터 3을 나눠야 되니까 y값을 1을 기준으로 나누와 하는 거야. 1을 기준으로 나누니까 1이 얼마 나오니? 밑에 식에서 1 되려면 2분의 5가 돼야 되네. 그치? 또 2분의 5를 기준으로 나누면 2분의 5를 기준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생겨? 여기 1이 되는 y값이 1이 되는 x값 얼마? 2분의 5지. 2분의 5를 기준으로 나누면 이쪽 편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는 요만큼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때 y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겠지? 얼마 나오니? 1부터 3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부터 3까지가 여기로 들어가서 요 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밑에 식에다가. 그 다음 마찬가지로 2분의 5부터 3까지 집어넣으면 요만큼 나오잖아. 그럼 그때 y값은 0부터 1까지 나올 거라고요. 그럼 여기로 들어와서 위에 식에다 집어넣고 풀면 되는 거겠지. 아, 그러면 너도 또 구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해야겠구나. 따라서 x는 2분의 3보다 커갖고 자 3에서 갈 게 아니라 뭐에서 끊으라고요? 2분의 5에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x는 2분의 5보다 커갖고 뭐보다? 3보다 작거나 해서 총 몇 개의 구간?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푸셔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합성함수 그려 봅시다. 구간 나누면 끝났으니까 구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그지?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구간 나눠서 풀어보자. 첫 번째 얼마야? x가 0 이상 그 다음 뭐야? 아까 어디서 나눴니? 1 되는 게
1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래야 gx에서 어디 넣을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였어?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아하, x는 0에서 2분의 1까지 먼저 나눠볼게요. 그러면 gfx인데 fx 자리에 어떤 걸 쓰는 거야? 0에서 2분의 1이면 위에 식 쓰는 거지. 그럼 2x를 쓰겠네? g2x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자 2x를 이제 g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0에서 2분의 1 사이에서 함수값은 어디부터 나와? 0부터 1까지 나오잖아, 그지? 요만큼 집어넣었을 때는 요만큼이 나오잖아, 그지? 요만큼 집어넣었을 때 요만큼 나오지. 그럼 그걸 들고 어디 가냐? 여기로 가겠지? 그치? 응. 그럼 어느 식 집어넣어야 돼? 2x라는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2x를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다시 2x라는 식에 집어넣으니까 2x의 x자리에 2x를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4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그럼 gfx에서 여전히 fx는 얼마니? 0과 2분의 3 사이니까 위의 식 2x가 되겠지. 자, 근데 이번에는 어때? 똑같은 2x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어디 집어넣은 거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 x가 2분의 1에서 2분의 3이니까 여기 집어넣은 거야. 여기 잘 안 보이네. 여기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함수값은 요만큼 나오지. 1에서 3까지 나온 거야. 그럼 그걸 들고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2x는 어디를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치. gx의 아래쪽 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2분의 1x에 x자리에 2x를 집어넣고요.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야? x 더하기 2분의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2분의 3보다 큰 거 같고 아까 뭐 했냐? 1을 기준으로 나눈 2분의 5까지 2분의 5까지는 gfx는 자 이번에 어때요? fx 식이 달라지지. 밑에 식으로 들어가지. g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 봐봐. 어디냐? 2분의 3에서 2분의 5지. 그럼 그때 y 값은 요만큼 나오니까 여기 1부터 3까지 나오네. 1부터 3까지가 여기로 들어가겠지. 어느 식으로 하고 밑에 식 집어넣으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너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밑에 식에다가 2분의 1 x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집어넣게.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 x가 2분의 5보다 큰 것 같고 뭐보다 작을 때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gfx는 여전히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아래쪽 식을 쓰게 되고요. 이번에는 어때요? 마지막 2분의 5에서 3까지는 y 값이 0부터 1까지 fx 값이 0부터 1까지 나오지. 그러면 뒤에 식에서 gx에서 어느 식을 쓰라고요? 위에 식 2x 자리에다가 늘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후관별로 어떻게? 후관별로 이렇게 다른 함수들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후관별로. 그래서 그래프 딱 그려서 x축, y축 그리고요. 구간 딱 나눠서 각 구간에 해당되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너 합성함수의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대략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2분의 1, 그지? 그 다음에 2분의 3, 2분의 5, 그 다음에 3,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3.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4x야. 4x. 2가 되는.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 마치 순방 모양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해보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그치? x의 범위 나누는 겁니다. x 범위 나누는 거라고요. 자, 시간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범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치? 그 범위를 어떻게 나오냐 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gfx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범위 어떻게 나눌 거냐? 첫 번째 뭐 할 거냐? 당연히 fx가 꺾어지는 점, 그지? 꺾이는 점에서 범위를 그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눌 거야. 두 번째는 그게 끝이 아니지. gx도 꺾여져 있는 거라면 gx가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꺾이는 점의 x값을
여기서 A라 그러면 그지? fx가 뭐가 되는 A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먼저 합성되는 함수는 그치? 그놈 자체가 꺾이는 점 찾으면 돼. fx가 먼저 합성되니까 그놈이 꺾이는 점 찾으면 돼. 근데 나중에 합성되는 함수는 gx도 분명히 어딘가에 꺾이겠지. a에서 꺾인다 치면 gx는 x가 바로 a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x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누가 들어가니? fx를 구해서 그게 gx의 x자리에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fx가 먼저 계산된 결과가 a가 나오면 그 점에서 꺾여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fx가 a가 되는 그런 a 값, x 값을 먼저 또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이대 여기서 뭐 이 문제 다시 보면 어떻게? 그렇잖아. 첫 번째 누구 먼저 합성하니? fx 먼저 합성하잖아. 그럼 fx는 누굴 기준으로 나눠졌니? 2분의 3을 기준으로 나눴지. 그래서 0부터 2분의 3까지, 2분의 3부터 3까지를 나눴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gx를 보니까 어때요? gx는 1을 기준으로 나눴잖아. 그럼 gx가 1을 기준으로 나눠지려면 x를 1로 기준, 0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나눈 게 아니라 gx에 들어오는 놈 누구야? fx의 함수값이 들어오겠지. fx의 함수값을 1을 기준으로 나누셔야 된다고요. 그걸 기준으로 나누기 위해서 x는 얼마를 기준이 되냐? 2분의 1 기준이 되고요. x는 2분의 5가 기준이 되네요. 이렇게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범위를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요. 다시 수학에서 한번 돌아갈게요. 밑에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린 문제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라도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충분히 시간 들여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셔서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